자, 바로 이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폭염의 골몰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땡땡으로 피서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더운데요. 중국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곳으로 피서를 가곤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강원 지역의 최고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올랐고요. 또 밤에도 30도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초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덕실 평론가.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런 소서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지만 더워도 밖에 너무 더워요. 어때요 지금 밖에 상황?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밖에서 저 오는데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특히 습도까지 높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더 무서운 건 아직까지는 폭염이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올 여름 중에 좀 시원한 날에 속한다.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일단 더 무서운 거는요. 맹수영 대표님. 진짜 폭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2024년 기상청이 폭염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폭염이 나타나는 첫 시작점은 7월 1일부터 7월 13일 사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게 대구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7일에 내려지기는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미 33도가 넘은 날은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일은 보통은 8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폭염일이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폭염이 끝나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 10년째 자료를 보니까 네. 폭염이 6, 8일 정도 앞당겨지고 1, 2일 정도 늦춰지는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인 거지 네. 각 지역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을 살폈을 때는 굉장히 상당 부분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폭염에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있는 사이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재 평론가,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폭우로 최소 80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거의 기후 참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장마 전선도 오지 않고 있고요. 네. 비가 안 와서 문제인데 지금 반대쪽 이 텍사스 주에서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계속 큰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인데요. 지금 저기가 지난 4일부터 비가 내려서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82명이고요. 아이고. 또 어린이 캠프에 갔던 어린이들이 11명이나 실종되는 굉장히 슬픈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기에서 많은 폭우가 내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 이 재난에 대응했던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특이점으로 꼽았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상 예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을 대비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기상 이변이 계속되면서 저렇게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동안 3개월 동안 와야 될 비가 한꺼번에 다 내리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한다 그래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텍사스 하면 사막의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저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 홍수가 온다니 그야말로 기상 이후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기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먼저 지구의 북반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북반구를 가보면요, 자, 보면은 튀르키예입니다. 저 튀르키예에서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 산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면은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그야말로 화마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독일마저도 저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유럽이 곳곳이 찜통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스위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얼음인데 구멍이 송송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치즈처럼 구멍이 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저렇게 스위스에 있는 빙하가 붕괴하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또 다음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는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포착이 되면서 저렇게 눈이 오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겨울에도 영상권을 원래 유지하던 곳인데 올해는 한파로 7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또 칠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도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볼까요? 중국입니다. 30년 만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곳곳이 물에 잠겨 있고요. 저렇게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트럭이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기습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심해어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종종 출몰한다는 심해어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불리는 저렇게 대형 큰 갈치처럼 생긴 물고기가 잡혀서 이게 기후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심상치 않다,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맹수영 대표님, 제가 잠깐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정리는 했지만 지구촌 폭염이 일단 얼마나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날씨가 사라진 거죠. 이래는 이제 극한의 날씨들이 양립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41도까지 올라간 강원도 홍천 지역이 아직 기록을 깨지는 않지만 40도가 넘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45도, 46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6월의 최고 기온이 46.6도였고요.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6월 중순부터 기록적인 폭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20cm 정도 휘어진다. 왜냐하면 이 강철로 온도가 상승을 하면 열 팽창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3년에 SRT 철로가 이제 탈선을 할 정도가 이게 뭐냐면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철강이. 그리고 이제 또 인도나 파키스탄을 또 찾아보면은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봄부터 5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나타나셨습니다. 뭐 2025년 4월 초부터 시작된 최고 48도, 50도의 기록들, 라자스탄 46.4도 이미 4월 8일에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고, 뭐 인도, 파키스탄 전역에는 평년보다 한 5도에서 8도 정도 높은 아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 사실 굉장히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더운데 더 더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아니 48도면 숨을 쉴 수는 있나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와 인공열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온도계에 측정되어 있는 기온보다 사실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육지만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육지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이제 뭐 그늘에 가서 쉰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근다거나 하면서 육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물 자체가 뜨거워지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이 지금 이제 열대에 있는 이 바닷속 장면인데요. 지금 저게 산호초입니다. 근데 산호초가 사실 동물과 식물 중간에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호초가 이 날씨가 뜨거워져서 바닷물의 수온이 오르면 지금 저렇게 백화 현상이라 그래서 산호가 그냥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게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상황이 저렇게까지 됐으면 사실 다시 살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 바다가 뜨거워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산호초의 84%가 지금 현재 저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아마존 숲을 살리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날씨가 뜨거워져서 아마존에서 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이렇게 이 바다에 있는 산호초 숲을 살리는 게 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독식 평론가님,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영상만 봐도 정말 폭염으로 신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폭염이 왜 생기는 겁니까?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돔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돔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상층대기의 넓은 고기압이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열과 습기를 가둬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런 뜨거운 고온 고기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어떤 문제냐면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극지와 적도의 온도 차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제트기류가 약화
약화되고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기류가 약해지니까 거기 뜨거운 공기를 밀어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뜨거운 공기가 있다 보니까 열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원래는 적절하게 비켜주고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이 계속해서 가둬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가 이게 지구가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원래 지구 기온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뜨거웠다가 좀 그러니까 시원해졌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는 인간 활동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땅 속에 곱게 묻혀 있었던 그 석유와 석탄을 우리가 꺼내 쓰면서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쓰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된 건데 사실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도 뜨거울 때도 있었고 시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적으로 탄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950년대를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폭증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90년대가 돼서야 기후 위기다. 인간 활동 때문에 진짜 기후가 변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원래는 반신반의했다가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인간 때문인 것 같아라고 이제 기후 위기 개념이 등장하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교토의 정서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협약까지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인간 활동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5도에서 2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아니면 2도 이내로 최대한 우리가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건데 문제는 벌써 1.5도의 임계점에 근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출몰을 하면서 이용재 평론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것도 화제예요.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가지가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좀 라떼는 해보겠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죠. 옛날에는 뭐 수영장 많이 없었으니까 한강 수영장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사실 여름 되면은 갈 데 없이 저기에서 그냥 다 친구들 다 만나고 네. 이웃들 다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강 수영장 지금 사람 너무 많이 많고요. 그리고 또 골목 같은데 이제 뭐 주민들 나오셔가지고 뭐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이웃들과 같이 뭐 수박도 좀 나눠 먹고 뭐 이런 훈훈한 광경들이 많은데 요즘엔 또 피서할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전과 같은 뭐 그런 그림은 없어졌습니다만 저 시절이 좀 그립긴 합니다. 네. 뭐 마치 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국도 최근에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40도가 넘는 이 중국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진풍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입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다가 이 계란을 하나 딱 까 넣으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바로 후라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요. 지금 뭐예요? 옥수수를 좀 말리려고 지금 땅에다 놓은 거예요. 저희 옥수수예요? 네, 근데 가까이 가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팝콘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튀겨진 거예요? 네, 튀겨져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저게 팝콘이 돼서 지금 농작물을 망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거리의 가로수인데요. 네. 지금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저게 알고 보니까 가로수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 내부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좀 나무 안쪽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지금 진화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새인데요. 네. 중국의 2급 보호동물 붉은 새매라고 합니다. 붉은 배 새매인데 좀 너무 더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게 구해서 이 얼음찜질도 좀 시켜주고 물도 먹이면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배를 땅에 붙이고 사는 이 뱀 같은 동물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이에요. 저기 뱀이군요. 네, 뱀인데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배가 너무 뜨겁겠죠. 그래서 지금 저것도 지금 야생동물을 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쉽게도 지금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뱀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이 저장성을 지나던 한 고속철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고속철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했고요. 네. 동시에 이 시동이 꺼지면서 무려 여기에 계셨던 승객들이 3시간 동안 에어컨도 없이 저기에 갇혀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승객들이 망치로 창문을 깨서 어떻게든 환기를 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한 진풍경인데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폭염인데 중국에서는 땡땡으로 피서를 간다고 하는데 이걸 맹소영 대표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이런 퀴즈는 좀 잘 못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이도 넓고 네. 인구도 많다 보니까 획기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두가 생각이 났고요. 네. 일단 더우니까 보통 우리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만두 냉장 창고로 피서가잖아라는 만두 생각을 냉장 했습니다. 만두 냉장 창고 이거 좀 어려운데 정답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묘지군요. 네. 아니 아무리 더워도 묘지로 피서를 가요? 네, 그냥 묘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 묘지는 덥죠. 오히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해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됐는데 중국의 쓰촨성의 메이산시에 당시 55도 육박할 정도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묘지가 루이펑 동굴 묘지가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요? 그러니까 동굴은 원래 좀 시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우리가 묘지로 과연 피서를 갈 것인가. 근데 너무 덥다 보니 이 동굴 속에 있는 이 묘지까지 가서 차라리 시원하니까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기도 했다는 건데 네. 오히려 이 마을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정말 최고의 피서지고 에어컨을 막 쓰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상 기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대거 늘어났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겁니다. 인천 계양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러브버그 얘기입니다. 붉은 등우단 털파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개체수 사실 어마어마하고 뭐 냄새도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덕수 평론가. 일단 이 러브버거 때의 출몰이 기후 변화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출몰하지 않았죠.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건데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꽤 오래 살아요. 그래서 땅속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폭염으로 굉장히 더워진 중국에서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봤을 때 중국 산동 칭다오 지역에서 발생한 개체랑 굉장히 가깝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오래된 기록은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이렇게 많이 러브버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요. 네. 그렇죠. 점점 이제 확산 추이를 봤더니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유지되는 건 아닐지라도 네. 계속 살고 있는 게 토착화될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2070년에 한반도 전역에서 러브버그가 확산될 거다. 러브버그가 아예 이제 고정적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이런 민원들 많잖아요. 좀 방역 좀 해달라. 그런데 이게 러브버그가 익충이라서 좀 그러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국가에서 하는 거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왜 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명분도 문제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계양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양산에서 등산로가 차지하는 그 등산로를 따라서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러브버그의 개수가 많이 줄지는 않겠죠. 그럼 산 전체에다가 살충제를 살포를 할 거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핀포인트 방역이 안 됩니다. 그 살충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이 제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살충제 저항성이 있는 곤충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곤충들이 대부분 어떤 곤충이냐면 해충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존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졌는데 네. 해충들만 살아남아서 신난다 하면서 해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러브버그처럼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러브버그 한 일주일 정도 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살충제 같은 화학적 성분 말고 아예 물을 통한 방역을 지금 시작하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아직까지는 막 나타난 개체이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요. 네. 천적들도 볼 때 이거 뭐지 이거 먹는 건가 잘 모르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적인 천적이 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개체 수가 좀 조절되지 않을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러브버거 때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이 곤충떼가 출몰한 나라들이 적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름 아닌 메뚜기 떼인데요. 메뚜기 떼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심지어 5,000년 전 성경에도 자연재해로 나와 있죠. 자,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을 했는데 그 네. 수가 무려 4천억 마리였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오리를 투입한다든가 드론을 투입해서 이걸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전부 다 막아낼 수는 없었다라는 네.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러시아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막 참새만한 메뚜기가요. 몇만 마리가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 특히 뭐 옥수수의 줄기 뭐 이런 뿌리까지 막 송두리째 다 먹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또 브라질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처음에 이 메뚜기 떼를 목격한 사람이 구름떼가 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 떼가 와서 이 브라질 남부의 곡창지대를 습격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워서 한 해 농사를 완전 망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늘어난 곤충떼를 식용화하는 곳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곤충이 뭐 미래의 식량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뭐 과학계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뭐 유튜버 분들 보니까 이번에 개양산 가가지고 그 러브버그를 잡아서 이 패티처럼 햄버거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지만은요. 실제로 이 메뚜기 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이긴 하거든요. 몸의 60%가 단백질이고 17%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좀 다들 먹긴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맛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 어디서 팔질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동물 사료로까지 이용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기술도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쪽은 폭염, 또 한쪽은 곤충으로 이렇게 이상기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요,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듯이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맹송 대표님, 그러니까 100년 만에 홍수로 기록되었다 이 중국인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특히 중국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18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7.8km에 이르는 제방에 손실이 되고 9km의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도 장마처럼 매유, 바이유라고 해서 똑같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가 일찍 종료가 되기도 했지만 양이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쪼개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부지방,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상대적으로 안 왔지만 이 비가 좀 중부지방으로 많이 갔고,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더운 열기가 있는데 태풍까지도 계속 중국 남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용재 평론가, 미국이나 유럽도 사실 폭우 피해가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그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리던 동네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그동안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탈리아입니다. 저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 북서부의 바르도 네키아라는 이제 동네인데요. 저기는 그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 비가 이 진흙이랑 섞이면서 그냥 진흙 쓰나미가 도시로 그냥 다 몰아덮쳐서 여기에서 다행히 뭐 사망 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예. 사실 저 도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진입도 안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모든 물류가 다 멈추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고,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 동네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캠프에서 아이들도 뭐 이렇게 네. 사라지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맹송 대표님, 사실 이렇게 폭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폭염이 끝나면 폭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도 상당히 폭우로 골머리를 앓았었어요. 맞습니다. 2022년이었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간적인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 잠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거의 뭐 1시간 만에 100mm 안팎의 비라고 하면은 보통은 시간당 30mm, 하루에 80mm, 연강 수량의 10%의 비가 하루만 내리더라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1mm도 많은데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mm가 1시간 만에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반지하의 세 모녀가 안타까운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기상청에서는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2022년의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어떻게 보면은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만들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때의 비가 7월 장마가 아니라 8월 달에 내린다는 8월 겁니다. 달에. 그러면 올해도
폭염이 끝나면 폭우가 올 걸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마가 나타나는 7월 한 달 동안에 비가 많이 내리고 8월 달에는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폭염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여름인데 최근에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기후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휴식기 없이 8월 달에도 이제 집중호우의 형태로 비가 많이 내리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장마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걸맞는 뭐 이를테면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으로 장마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여름철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기상 이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